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증권의 서철수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하반기가 좀 시작된 지 좀 됐지만 그래도 오늘은 이제 하반기 전망 이렇게 주제를 잡아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하반기 전망하기 전에 상반기를 좀 분석을 짧게 좀 해볼까요? 이 상반기 상당히 나스닥 같은 건 30% 넘게 올랐죠. 네. 네. 또 한국도 한국도 코스닥이 예.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사실 당초에는 올해 경기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국 경제가 매우 양호했고 특히 고용시장 되게 좋았잖아요. 그리고 인플레 같은 경우도 걱정이 많았는데 정점을 치고서 이렇게 점천히 떨어지는 조금씩 모습들이 잡혀가는 모양새예요. 그런 예. 안정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경기나 물가 상황이 상당히 좋았고 또 3월 달에 우리 그 실리콘밸리뱅크 네. 미국의 은행 위기가 네. 잠깐 왔었는데 잘 관리가 됐고 오히려 연준이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약간 더 긴축을 물러서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나오면서 네. 유동성이 좀 좋아진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듯이 AI 모멘텀이 인공지능 AI 모멘텀이 확 불면서 챗GPT 그 유명한 이제 그 여파로 이른바 이제 소수 빅텍들로만 추격성 매수세가 확 붙었죠. 제가 네. 추격성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원래 올해 걱정이 되게 많아서 글로벌리 자금을 운용하는 운용력들이 주식 투자를 별로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걱정보다 경기도 좋네? 게다가 AI가 확 붙었네? 이러면서 이제 뒤쫓아서. 예.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바닥을 칠 것 같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면은 사실 한국 주시장을 거의 역대 최대급으로 많이 샀습니다. 반도체 주식 특히 많이 샀어요. 주로 삼성전자 많이 샀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상반기는 당초 걱정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그런 실적을 보였습니다. 연준 얘기 잠깐 해볼까요? 연준이 6월 달에는 금리를 멈춤했다가 7월 때는 올렸습니다. 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원래 6월 FMC에서도 파월 의장이 자기네들 인상 사이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잠깐 스킵한다, 네. 건너뛴다 6월 달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올릴지 안 올릴지는 향후 발표되는 데이터에 의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6월 FMC 이후에 7월 FMC 사이에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 네. 경기도 생각보다 여전히 좋고 또 인플레도 물론 이렇게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 절대적인 수준은 아직도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2%에 비해서는 많이 높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는 좋은데 물가는 떨어지긴 하지만 성이 안 찬다. 이렇기 때문에 7월 달 FMC에서는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더 올릴 것인가? 그거는 이제 조금 미지수죠. 이게 사실 월가에서 그걸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7월이 마지막이다. 아니다. 한 번 더 올릴 것이다. 이런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또 시장의 생각도 대체로 현재 컨센서스는 7월 달은 올렸고 추가로 9월 달에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까지 발표되는 지표들이 별로다. 그러면은 안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준은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현재까지 놓고 본다면은 9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작년 3월부터 시작되어 왔던 이번 인상 사이클이 어쨌든 3분기로 끝난다. 마무리되고 있다. 그게 결국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 인하할 것인가? 그것도 좀 논란이 있죠. 어떻게 좀 보세요? 그 인하까지 좀 보세요? 인하를 하긴 할 건데요. 지금 워낙 높은 수준이니까 현재 5.5까지 올라와 있고요. 연방 미국의 정책 금리가 만약에 9월 달에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상단이 5.75%까지 높아집니다.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레벨이죠. 그래서 미국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모양새가 확연해지면 아마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건데 현재로서는 올해 안에 인하는 조금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만큼 경기가 괜찮다. 그리고 물가가 떨어지긴 하는데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상황이 바뀌면 좀 빨리 인할 수도 있겠죠. 현재로서는 올해보다는 내년도 상반기 빠르면 1분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월가의 또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한국 얘기를 다시 보면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한국하고 미국의 금리 역전 차가 상당히 커졌어요. 지금 네, 2% 포인트까지 이제 벌어졌는데 한국의 금리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정책금리는 3.5%거든요. 네. 지난 1월 달에 올리고 나서 추가 인상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7월 달에 올렸고 만약에 9월 달에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이제 격차가 2.25%까지 벌어지면서 역대 최대의 역전폭입니다. 네. 요거와 관련돼서 가장 큰 걱정은 자본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환율이라든지 네. 이런 쪽의 걱정들이 그렇죠? 좀 외국이 자금을 빠질지 예, 이게 뭐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예, 그런 걱정이거든요. 예. 그런데 과거의 데이터나 짧게 올해 상반기 데이터를 놓고 보게 되면 금리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와중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네. 그래서 요컨대 금리 격차가 자본 이동 간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선진국들끼리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과 유럽, 미국과 일본 이런 경우는 금리 격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뭐 제조업에서는 선진국 뭐 5대 선진국이라도 볼 수도 있고 10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네. 금융시장에서는 아직은 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브라질 같은 경우도 현재 거기는 기준금리가 뭐 13%가 넘습니다. 거의 14% 육박하지만 금리가 높다고 해가지고 자본이 글로 가고 뭐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다들 이제 사실 연초에 이제 상저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기업 실적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상반기에 좀 안 좋다가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다 예상을 했는데 센터장님도 뭐 그 비슷하게 이제 전망하셨어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유효합니까? 유효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네. 올 상반기 특히 2분기가 바닥권이고 3분기 특히 4분기로 넘어가면 좋아지는 모양새가 나옵니다. 네. 다만 저희가 기업 실적이라고 할 때는 그 얼마 벌어들이는지 뭐 그 금액 뭐 200조 이런 식의 금액도 중요합니다만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많이 보는데 그렇죠. 작년에 예. 같은 기간 대비해서 예. 그런데 그 숫자로 놓고 보게 된다면 작년이 워낙 하반기에 나빴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대비한 올 하반기의 증가율은 좋을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기저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일부 가미가 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을까지 넣으면 올 하반기에 좀 좋아진다는 모양새인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내년 2024년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의미 있게 좋아질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투자자들 사실 최근에 고민이 많아요.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금리 인상 거의 막바지다.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투자자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사실 이제 그 시점을 정확하게 예단하기란 물론 이제 네.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올 상반기가 모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매우 좋았고요. 하반기만 놓고 봤을 때는 상반기에 비하면은 어떤 증시의 어떤 탄력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분위기는 조금은 좀 이렇게 좀 조금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장에 진입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막 쫓아가면서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익을 많이 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로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시점 감안을 해야 될 그런 국면이 아닌가. 근데 내년은 또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겠죠. 뭐 조금씩 분할 매수해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조정이 온다는 전제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 점검해봤는데 하나 좀 빼먹은 게 경기 침체 가능성. 이 얘기 계속 나오긴 하는데 뭐 미국에서 계속 또 침체 가능성이 적어졌다. 뭐 이런 말도 많이 나와요. 이거 경기 침체 가능성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사실은 올해 2023년은 경기 침체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작년 연말부터 엄청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걱정은 아니다라고 제가 이제 내부 리포팅 보고를 드렸는데 왜냐하면은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계, 그 가계의 고용이 너무나도 좋았고요. 지금도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계의 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부동산 그다음에 뭐 특히 주식이 좋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 정부가 지원해줬던 현금들, 잉여 저축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 가계가 고용도 좋고 저축 쌓아놓은 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침체에 빠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지금 이제 약간 그런 약간 연착륙 내지는 골디락스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올해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확률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제가 이렇게 경기를 잘 지탱해 준다고 말씀드렸던 고용시장과 또 코로나 때 받았던 이 잉여된 현금들, 남아있는 현금들 네. 이런 것들이 올 연말을 지나면은 거의 소진이 될 것 같거든요. 고용시장도 매우 좋았다가 조금씩 이렇게 좀 흘러내리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내년에는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올해에 비하면은 경기가 조금 이렇게 좀 낮아질 수 있겠다. 네. 그렇게 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 월가에서도 올 사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에 얕은 정도의 침체는 올 수도 있다. 네. 그게 많이들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리스크는 좀 감안을 좀 네, 해야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이 하반기에 그럼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이런 경제 지표하고 또 뭐 정치 사회적인 이벤트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걸 마지막 질문으로 해보죠. 경제 지표로는 역시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네. 세계의 경제 버팀목이 되었던 미국의 노동시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식느냐. 그 다음에 고용지표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고용지표. 그 다음에 인플레 관련돼 가지고는 전반적인 흐름은 안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최근 들어서 또 유가가 조금 네. 좀 이제 거슬리기 불안해요, 시작했고요. 또. 예, 휘발유도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그리고 요새 기후가 기상 이변 폭염 때문에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곳곳에 걸쳐서 약간 원자재 관련된 농축수산물 이런 것들이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후는 저희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예. 약간 이런 것들이 변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엊그저께 미국의 피치가 신용등급을 또 내렸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진행되어 왔던 것의 그림자이지 뉴 인포메이션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갖는 의미는 피치의 신용등급 하락이 갖는 의미는 미국 경제 중에서도 미국 정부의 재정 수지 적자 이게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근본적인 우려를 다시 상기를 시킨 셈입니다. 근데 이제 10월 달이 미국 같은 경우는 새 회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재정 회기가. 그거 앞두고서 미국의 양당이 이 부분 가지고 또 상당한 또 이렇게 악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정쟁을 할 수도 있죠. 예, 그게 합의가 제대로 안 되면 새로운 회기, 10월 달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24년도 새 회기에 처음에 재정 지출과 관련돼서 조금 삐걱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저희가 조금 주목해서 보는 변수입니다. 예, 그런 변수들도 좀 잘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서철수 미래에셋 리서치 센터장 모시고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반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금은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심을 잃지 마시고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서 핵심이 되는 그런 좋은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변동성이 좀 커진다 하더라도 잘 버티시고 끝내 좋은 성과를 누릴 수 있으시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서철수 미래에셋 리서치 센터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